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50대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한다고도 저도 들었는데요. 이런 오십견 많이들 고생하시잖아요. 왜 이쯤 돼가지고 나이대에 많이들 오십견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건가요? 네, 어깨 질환의 대표적인 그 오십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깨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다 보면은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오십견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포츠 손상 등의 이유로 뭐 극상근 건염이라든지 아니면 회전근개 손상 등 때문에 뭐 40대에 발생한다 해서 또 40견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런 나이를 써서 어떤 50견, 40견 이런 의미는 뭐 50대의 어깨, 40대의 어깨, 솔직히 진단명으로는 합당한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어깨가 얼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동결견 혹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원래 오십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원인 없이 어깨의 능동적, 수동적 운동 범위가 제한이 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2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극상근 건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깨의 뭐 저맥낭염 등의 질환을 앓고 난 다음에 어깨 운동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어깨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운동 범위가 점점 좁아져서 어깨 질환이 이후에 오십견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약에서는 이를 어혈병의 범주라 봐서 주경야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낮에는 그 통증의 양상이 좀 덜하고 밤에는 통증이 더 심해진다라는 어혈병의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머리 이렇게 빗질을 한다든지 그리고 선반 위에 물건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옷을 입는다든지 하는 동작이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중 쉬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팔을 회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 옆으로 주무시게 되면은 그 부분이 아파서 잠을 깨기도 합니다. 오십견에 좋은 다양한 운동 방법들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정 원장님, 또 오십견과 구별해야 된다는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증상인가요? 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증상입니다. 요즘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 그리고 사회인 야구 이런 운동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임동국 원장님께서 보여준 그래프를 보면은 3, 40대에도 오십견 환자가 많이 있는데요. 3, 40견에서 오십견은 대부분 운동 이후에 손상으로 어깨를 제대로 이렇게 쓰지 않아서 그것이 이렇게 굳어져서 온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 손상은 회전근개부터 이렇게 앞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이라는 이 네 개의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 중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손상 혹은 파열되는 것을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런 회전근개 중에서 극상근이 그 손상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오십견하고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어렵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하고 오십견을 구분하는 것이 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능동 운동이 제한되는 것은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이나 같이 동일합니다. 능동 운동이라는 것은 팔을 스스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스스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둘 다 통증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수동 운동이라는 말은 검사자가 팔을 올려주는 건데요. 오십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쪽이 이렇게 다 굳어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이렇게 하는 동작이나 검사자가 하는 동작도 되지가 않고요. 하지만은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그 동작이 아프지만은 검사자가 이렇게 올려주면은 그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통증 양상을 보면은 오십견 같은 경우는 팔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는 동작에서 팔을 이렇게 회전을 한다든지 그리고 팔을 위쪽으로 앞으로 나란히 상태에서 쭉 올릴 때 그 통증이 제한이 되는 것이고요.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팔을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옆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벌릴 때 통증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십견 같은 경우는 근력의 제한이 없고요.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근력의 제한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중에서 극상근 손상이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극상근 손상을 간단하게 집에서 그 테스트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설명드릴 건데요. 하나가
그 엠프티 캔 테스트라 그래서 우리가 캔 속에 있는 물을 다 비우는 그 검사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플레이 스크래치 테스트라 해서 등을 긁는 동작을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처음에 팔을 이렇게 아픈 팔을 밖으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밑으로 엄지손가락이 아래쪽으로 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엠프티 캔 테스트인데요. 원래 엠프티 캔 테스트를 할 때는 검사자가 눌러서 그 근력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원래 이렇게 확인해야 하는데 극상근 건양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극상근 손상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동작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런 동작이 되지 않을 때 극상근건에 내가 손상이 있지 않나라는 걸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플레이 스크래치 테스트는 등을 이렇게 긁는 동작의 그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등이 가려울 때 어떻게 하죠?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등을 긁어보죠. 그리고 손을 뒤로 해서도 긁어볼 겁니다. 가운데 쪽이 이렇게 잘 안 긁히네 해서 이런 식으로 긁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긁으려고 하는데 이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회전근개 손상, 그중에서도 극상근건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근처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